금수의 시대. 금수의 시대는 이제 복지의 시대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복지의 사회로 나아가잖아요. 성장을 할 때는 그냥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주세요. 1,000원짜리 시급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안경에 인형에 눈 붙이는 이런 거라도 일이라도 있으면 뭐든지 주세요. 이런 게 이제 성장할 때 누구나 다 바라는, 자, 어떤 일이라도 주면 다 하겠다라는 그런 성장의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수의 시대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게요. 돈이 되는 것만 할게요. 그래서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이제 금수의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의 시대를 겪어서 지금 금수의 시대에 와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 젊은이들은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나라에서 해주거나 각자 알아서 하는 거나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이런 이제 친절, 배려, 양보, 존중 이런 것과 성장하고 관계가 꼭 있다는 건 아니지만 성장할 때는 친절, 배려, 양보, 존중, 희생 이런 것들이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누군가는 이 희생당해서 차별도 당하고 희생도 당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설명하기 쉽다고. 여러분들 희생해서 이렇게 봉사합시다. 양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늘 웃으면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백화점에서 늘 뭐 웃고 안내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성장의 시대에서 이제 복지의 시대로 금수의 시대로 오니까 이제는 이제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스트레스다. 그것도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상담받는다. 그것 때문에 약 먹는다.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냐? 왜 우리가 배려하고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냐? 희생이란 말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한 만큼 줘야 된다. 또 일도 좀 굳은 일은 싫은 일은 안 한다라는 이런 것이 돼가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보살의 마음은 이제 업장을 참여하는 참여업장의 그 논리를 보면 우리가 수만 겁을 살면서 수많은 업장들을 수미산보다 더 큰 업장을 지었어요. 업을 쌓았어요.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살상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주어서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이 고행이죠. 고통의 고해 바다에 살고 있어. 고해 바다에 살고 있는 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만 고해 바다에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엉덩이가 아파요. 고해 바다, 너무 아파. 감기 걸렸어요. 내 콧물이 자꾸 나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그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뭐 이런 것들, 몸이 아픈, 이 정도는 약과죠.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이런 사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고. 부부가 너무 안 맞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는 성인이고 젊은이고 마찬가지인데도, 그런데도 이 고통, 고해 바다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려면 이 고해 바다가 된 원인이 중재업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니까 고해 바다에 태어났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나를 뭘 하려고 해도 뭐 되지도 않고 취업도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아무리 달려도 빚만 늘어나고 자산은 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빚만 늘어나고 자산이 늘지 않잖아요. 또 자산을 늘려보려고 노력했다가 뭐 코인 했다가 주식 했다가 오히려 빚만 더 늘고 학자금 대출을 해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도 졸업하고 나면 취업되겠지 했지만 역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은 오히려 살면 살수록 빚이 늘은 빚이 갚아지지 않는 갚아도 겨우겨우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도시에 살고 싶어 해. 그러면서 이제 울산에 사는 것보다 서울에 사는 게 2배 비싸거든요. 울산에 그냥 한 달 들어가는 주거비가 5, 60만 원이라면 서울에서는 주거비가 100만 원이라고. 2배가 되고 2배가 그러는데도 2배가 되는 그것을 감당하면서 서울에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런 경제적 구조에서 탈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고해바다에 있으면서 내가 왜 고해바다에 있냐고만 자꾸 불평불만만 하죠.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 이 고해바다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 얘들도 젊은이들도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바로 우리가 쌓아온 중개업장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해서 저 업장을 참여해서 공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공덕이 있어야지. 마중물이 있어야지 물을 끌고 올 수 있는 것처럼 공덕이 있어야지 복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공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좋은 일만 무조건 하냐? 공덕은 무조건 좋은 일이긴 하죠. 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공덕도 현실에 반영이 되려면 우리의 불교의 공덕은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좋은 공덕을 지으세요 라는 그 이유는 좋은 인연,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공덕을 지으라는 거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도, 법부의식을 하는 것도, 그리고 좋은 도량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덕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도반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 다 수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얘기하는 공덕은 호시하여라, 부처님 절에. 그리고 불공을 올려라,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법공양을 올려라, 봉사를 하여라. 이거 모두 다 스승과 도량과 도반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경제적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싶어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우리가 쌓는 공덕하고 경제적인 안정하고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 좀 다르죠. 경제적 안정은 공덕을 짓더라도 경제적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공덕을 지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럼 경제적 안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겠냐? 그건 당연히 이거는 공덕도 경제적 안정, 그러니까 좋은 일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공덕에 좋은 일, 봉사 같은 게 있죠.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할 때는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봉사를 하고 나면, 또 남을 위해서 뭔가를 보시를 하고 나면 내가 그런 듯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자기 자존감, 자신감을 굉장히 증대시키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스승을 만나고 도량을 만나고 도반을 만나는 데도 필요한 거고, 경제적 안정이 되려면 이거는 역시 이제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공부가 바탕이 돼야 된다. 우리가 수학을 잘해야 된다. 나는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나는 돈이 많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는 목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건축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건물을 정말 잘 짓는 건축사가 되고 싶어요. 이거랑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건축사가 되는 기술, 목수가 되는 기술,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수학자가 하려면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목수를 하려면 나무를 정말 열심히 다뤄야 되는 거고, 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려면 역시 금융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실전, 투자 경험 내지 실전으로 노력도 여러 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목수가 유능한 목수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한 번, 두 번 다뤄가지고는 유능한 목수가 되지 못해요. 10년, 5년, 10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나무랑 씨름을 해야지 유능한 목수가 되잖아요. 유능한 목수 아니더라도 어디서 일당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목수라도 되려면 그래도 톱질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거기에 거기에 주라는 금융 경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보살심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 세상은 이기적으로는 또는 이기적 또는 개인적 마인드를 가지고는 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작다. 우리가 이제 왜 양보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점원을 썼는데, 식당에 알바를 썼는데 자기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이 하고 주인처럼 일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 쓰죠. 근데 시키는 것만 하고 쉬는 시간에 뚱 하고 가만히 있고 또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은 더 안 쓴다고요. 근데 자기가 맡은 것 이외의 것들을 심지어 설거지까지도 더 하고 손님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양보정신, 희생정신, 배려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혜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지혜롭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지혜롭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까? 자비심이 있으면 지혜가 점점 늘어나요. 자비심이 근본이 돼요. 자비심을 기르면 지혜는 늘어나요. 여기서 이 자비심은 뭐겠어요? 남이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상대가 더 행복하길 바래요. 그럼 상대가 더 행복하길 바라니까 지혜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래.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건가요? 아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길 바래요? 아들이 행복하길, 딸이 행복하길 바래요. 나도 행복하고 싶죠? 나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자꾸 관계가 이제 어그러지게 되고 말이 서로 안 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강요하게 되잖아요. 아들, 딸이 네가 해서 진짜 행복한 게 뭘까? 내가 어머니니까 한 20여 년 더 살았으니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들은 다 급해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급하면 무지해집니다. 사람이 급할수록 무지해져요. 이게 우리가 지혜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빨리 깨달아야지 스스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너 성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딱 코치를 해줘서 그 말을 듣고 딱 해. 그리고 여기서도 그 말을 듣고 딱 해. 여기서도 그 말 듣고 딱 해. 여기서도 그 말 듣고 딱 해. 그래서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할 수도 있겠죠. 시키는 대로 잘 듣는 아들, 딸들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의를 갖춘 이는 시키는 대로 착착착착 잘 해내요. 이상하게 또 철이 들어서 부리부리해. 근데 그런 아들, 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식상이가 아주 강해가지고,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시키는 건 반대로 해요. 시키는 거 싫어요. 그냥 넘어져도 내가 한번 넘어져 봐야지 아는 거예요. 넘어지면 아프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야, 그러다 넘어진다 라면, 그럼, 더해, 그냥. 더해. 식상이 강하면 하라는 거 진짜 하기 싫거든요. 내 방법은. 식상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경험을 쌓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인들은 대체로 급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대부분 역효과가 날 경우가 많고 나도 인성이 나빠지고 아이도 나랑 이제 안 맞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남을 위한 상대를 위해서 느긋하게 느긋하게 지켜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다. 느긋하게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는 불제자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부처님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면서 마음속으로만 잘 되게 이렇게 하고 진짜로 아들, 딸들한테는 그래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하고 괜찮아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성공도 더 철이 빨리 들고 더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남이 행복하길 진짜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까? 이렇게 할 때 지혜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을 생각하니까 현금 변환기 이런 것들도 갖다 놔놓는 거잖아요. 그럼 갖다 놓고 야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것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 은행도 가보고 저 은행도 가보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가 더 뇌세포가 그런 쪽으로 더 성장하게 돼요. 우리 공양간도 그래요. 공양간도. 저는 우리 공양간에 음식을 10가지를 해도 괜찮다. 부식비 얼마나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 더 맛있게, 더 좋은 재료로 더 많이 하길 바란다. 라는 거. 요즘에 식재료 가격 정말 비싸거든요. 과일 가격도 너무너무 비싸고.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 무료급식을 할 때는 매일 했잖아요. 그때는 저도 장을 같이 보러 다녔어요. 근데 정말 이만큼밖에 안 샀는데 수십만 원 되고 수백만 원 되고 그만큼 엄청 많은 거야 진짜. 그때도 이렇게 음식이 부식비가 비쌀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처럼 너무너무 비싼 거야 부식비가. 그래가지고 이런 급식을 하려면 시장에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결제를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 알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야, 습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더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면 뭐 500만 원이 들든 1000만 원이 들든 2000만 원이 들든 그러든지 말든지 더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돈이 올라가는 숫자를 보니까 우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약가는 이제 부식비를 생각지 않고 더 맛있는 더 좋은 재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봉사하시는 보살님들도 그래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야 여기 점심 맛있다더라 부처님 영험하더라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음식이 맛있다더라 그런 소문이라도 나가지고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그런 것도 역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공양간 일이 고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손발이 잘 안 맞고 또 누군가는 음식물을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 라고 자꾸 강조하는 막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게 또 엄청 많아요. 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그 전에 같이 봉사한 자광년 보살님은 자기가 제일 먼저 지옥에 가겠다. 아침마다 내가 다 버린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버린다고. 그때는 음식도 많이 했었을 때거든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하지만, 남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공양간에서 봉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드시고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지혜가 더 성장하는 거죠. 물리학자, 수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에 개발된 자동차도, 도로도 모두 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상품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기적이고 나 혼자만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하지 라면 더 좋은 상품, 더 효율적인 이런 것이 나오기가 어렵죠. 국가에서 예산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예산을 훨씬 더 늘려서 미래를 생각을 한다면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또 지역 예산, 아까 산림 예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영양분, 청송분 이런 데 산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산들은 너무 많은데 나무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나무가 좀 더 효율적이 돼서 우리나라 나무들도 쓸모있게 잘 쓰여지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잖아요. 지역의 산들도 돌아가서 지역들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선순환하는 구조로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좋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새로 이번에 총선이 잘 이루어지면 잘 꾸며져서 과학 예산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이공계를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이공계 가봐야 비전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석사과 박사로 갈 수가 없거든. 예산이 막 줄었으니까요. 이공계 예산을 확 밀어서 정부 사람들이 모두 다 나는 이공계 쪽으로 가고 싶어. 거기에 가가지고 석사를 밟고 박사를 밟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아동센터도 이렇게 돌봄이 진짜 이루어지면 아동센터 없어지겠네? 그런 거 꼭 아니더라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부를 하세요.